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중국의 티베트, 티칭, 샹그릴라. 샹그릴라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단어 중 하나이다.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을 뜻한다. 1930년대 영국 작가 제임스 힐턴이 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엘 호라이전에서 나오는 숨겨진 낙원의 이름이다.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영화도 나왔고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고유명사가 되었다. 소설에서의 샹그릴라는 티베트 오지의 굴, 산맥에 있는 티베트어로 푸른 달빛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 성지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장소보다 아름다우며 땅에는 풍부한 금광이, 대기에는 장수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는 지상낙원이다. 종교와 언어에 관계없이 이 세상의 근원적인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세상의 어떤 종교라도 결국 목적하는 바는 한 가지이며 인류의 근원적인 지혜를 통해 인간을 자멸로부터 구하고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조지프 로크라는 미국의 식물학자가 1924년에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나시족의 근거지 일장을 방문한 뒤 27년간 거주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 도시에 관한 글을 기고 있는데 제임스 힐턴이 이 글을 보고 소설을 쓴 것이라 한다. 티칭은 현 중국 정부가 샹그릴라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곳이다. 물론 진짜 샹그릴라는 아니야. 티칭은 거대한 설산이 있고 초원이 광활하며 물과 골짜기가 사방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금은 공식 지명이 샹그릴라, 현으로 바뀐 중대니 중심 도시다. 해발 4,000m, 위상되는 설산이 470개나 있고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협곡인 후토샤가 있는 곳이다. 중원으로 흘러드는 창지앙디완도 있다. 윈난에서 규모가 제일 큰 장족 불교 사원인 가단, 숭잔린스, 둥주린스, 나보아이 피구텐디, 취안타이, 바이수이타이 등이 있는 이곳은 조용하고 우아하며 식물이 많고 오염이 적은 곳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샹그릴라라는 지역을 못 박자 인도도 질세라, 옛 라다크 왕국 수도인 레를 샹그릴라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가본 사람들 평에 의하면 외지인이 깽판치며 돈 뜯는 중국의 샹그릴라보단 훨씬 낫다고 한다. 그 밖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푸탄이야말로 더 샹그랄라 이미지에 가까운 곳이라는 이들도 있다. 푸탄 사람들도 티베트인과 언어, 문화, 인종적으로 가까운 계통에 속하고 거주하는 해발구도, 지형, 위도도 비슷하고 푸탄과 운남성, 티베트 자치구가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1942년 둘리틀 특공대가 일본을 폭격하고 난 뒤 기자회견에서 폭격기들은 어디서 발진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샹그릴라라며 농담조로 받아쳤다. 실제 발진은 USS 호넷에서 이루어졌으나 군사기밀이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농담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기자가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폭격기들은 USS 샹그릴라에서 발진라는 기사를 썼다. 이걸 재밌다고 생각한 미 해군은 진짜로 항공모함 USS 샹그릴라를 만들어버렸다. 지금까지는 초창환 작가님의 글과 나무위키의 내용을 중심으로 샹그릴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위키백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티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 티베트 왕조는 당나라 때 티칭 일대 신천도동을 설치해 남조와에 제휴했다. 그 후 티베트가 쇠퇴하여 대리국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대리국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에 항복을 하자 따라서 양왕국에 편입되었다. 그 양왕국이 1390년에 멸망하면서 여강을 본거지로 하는 잔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7세기 중반 잔 왕국은 오이라트 구식한지 식한 왕조에 정복되어 티칭 지방으로부터 리탄, 바탄 등까지 뻗어 있었던 캄 지방 남부의 광대한 영토를 모두 빼앗겼다. 1724년 청나라 옹정제가 티베트를 분할하려고 할 때 구식한 일족은 티베트의 제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배권을 접수하였다. 잔 왕국은 티칭 지방을 시작으로 하는 캄 지방 남부에 대한 지배권의 회복을 요구했지만 청나라는 이것을 거부하였고 티칭 지방의 제후에 대해서는 시센과 윈난의 귀속을 논의를 한 후 1726년 윈난성을 개입시켜 토사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때 현재의 영역을 골조로 하는 티칭주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성립하였다.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인 신해혁명에 의해 청이 멸망하면서 티베트 정부 간덴포타는 라사를 점거하고 있던 청나라군의 잔당을 시가전에서 물리치고 독립을 선언하였고 동시에 티베트 전 국토의 통합을 목표로 함도 캄으로 출병하였다. 1913년 윈난군을 인솔한 윈난성이 도독 채학은 티칭 지방을 경유해 캄 지방으로 침공해 티베트군을 유격하였다. 티베트군은 티추강이서로 격퇴되어 티칭 지방은 윈난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36년에는 중국 홍군이 대장정을 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였고 1950년 인민의 반군이 진주하였다. 1957년 티칭 주가 성립하여 리장지구에 속하게 되었고 1973년에 윈난성 직할의 자치주가 되었다. 자, 우리가 돌아볼 곳이 어떤 곳들인지 감을 잡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에는 박물관이 있었다. 이름하여 티칭 티베트족 차치주 민족 박물관이라는 긴 이름의 박물관인데 여러 박물관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란 광장이 있다.
대부분의 역사 박물관이 그러하듯 이 전시실도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시작한다. 구석기 시대 벽화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다. 역시 구석기 시대 유물인 스크래퍼 글깨다. 이 지역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물. 하지만 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 구석기 시대를 거쳐 농업혁명이 일어난 신석기 시대가 되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문화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나 우리나라의 시기에도 이런 무늬가 그려진 토기들이 출토되었지. 청동기 시대. 발굴된 석관묘의 모형이 전시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 토기도 보인다. 역사 박물관에서 흔히 보이는 전시 순서. 하긴 역사 순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은데 굳이 바꾸는 것도 이상하다. 청동 장촉? 청동 말머리 장식. 티베트족의 민속 의상도 전시되고 가상현실 구현 장비를 통해 민속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탑들이네요.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보이는 불탑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면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모형 내부에는 많은 불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봅니다. 석굴 형태의 모형의 스투파도 만들어 놓고요. 전통 건축도 보입니다. 실제로 다녀봐도 단층 집보다는 2층 이상의 집들이 많더라고요. 난방은 일본의 이로리처럼 땔감을 태우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나 봅니다. 우리의 온돌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죠. 광장을 지나 건너편의 박물관도 관람해 보겠습니다. 티칭은 1936년 중국 홍군이 대장정을 하면서 통과한 지역이었죠. 그 역사와 관련된 전시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가볼까요? 설산을 오르고 초원을 가로질러 대장정을 하는 홍군을 체험하는 전시실이랍니다. 같이 가보시죠. 우리나라 양양 오산리 선사박물관이 생각나는 동선인데요. 체험이라기엔 좀 애매한데? 분위기 환기는 되겠네. 다시 전시가 시작됩니다. 딱 봐도 아주 국수적이고 국뽕적인 전시네요. 히읗히읗 리장고성에서도 비슷한 전시를 봤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는 큰 감흥은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사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 듯합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티베트 불교 사원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원은 중심전공당이라고 하는데 해발 3286m에 있다고 합니다. 1724년에 무너졌다가 1882년에 복구되었다고 하네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수보살이 계시네요. 천수보살은 과거세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갖기를 발언하여 이루어진 관음으로 눈과 손은 자비로움과 구제의 힘이 끝없음을 나타냅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죠. 좌우에 각 20개의 손이 있고 손바닥마다 1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손과 눈은 각각 25일을 구제하므로 손도 1000개, 눈도 1000개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인근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기념품 가게들이 거리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만 히읗히읗. 나와보니 이런 우물이 있습니다. 북산 우물이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수질도 좋아서 마실 수 있다는데요. 1월 양천으로 불리며 지역 시민들의 식수원이라고 합니다. 대불사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의 중심에 있는 다구이산 꼭대기에 있고요. 3층 불전입니다. 내부에 석가모니 금불상이 있는데 라사 대소사의 석가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667년에 건립되었는데 1869년에 훼손되었고 2005년에 다시 재건되었다고 하네요. 거대한 마니차가 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큰 마니차라고 하던데요. 물론 사실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엄청 크니까 신기하대요. 오늘 일행이 머무를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합니다. 이 지역은 월광성으로 중국에서 제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최대의 티베트족 거주지라고 합니다. 1300년의 역사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고요. 차마고도를 통해 지역의 물자, 교환, 문화, 경제 교류의 중심지였다고 하네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송찬림사를 탑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